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면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전에 읽었던 책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다시 보신다고 하면은, 아, 그 내용이 이거구나 하면서 좀 연결 지으면서 다시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토대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우리 이 방에 모이신 모든 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잘 모르고 생각조차 안 해보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유산화를 하고 나서는 사실 이 질문이 처음엔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잘 살아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가 꽤 멋진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꿈꾸면서 살았지, 명확하게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명확하게 내릴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명확하게 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삶들 있잖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싶고, 나의 노후도 편안하게 보내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면 아이들도 잘 뒷바라지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고, 집안에서 내 위치도 올라가고, 내가 다니고 싶은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우리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그 단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 돈만 많으면 부자일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 돈과 부가 어떻게 다를까? 영어 단어로 또 비교를 해보자면, 리치와 웰시가 어떻게 다를까? 내가 꿈꾸는 게 돈인지, 아니면 진정한 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저자이죠. 이분이 특히 이 21세기형 비즈니스 여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꿈꾸는 그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 이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면서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다 이렇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풀어냈고,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분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써내려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되짚어 보면서 되새겨 보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을 보면 먼저 목차를 보면요.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부는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그래서 나만의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어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 2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자산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또 쭉 기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당신의 미래는 지금 시작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에 필요한 것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즈니스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를 쭉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부, 미래를 지배하라,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넘기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불안한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 챕터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안정된 직업이란 지나간 과거의 존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성공 공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에게 했던 얘기. 학교에 빠지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을 받아라. 아마 어렸을 때 이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자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저를 자유롭게 자유방임주의로 내놓고 키우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좋은 성적을 받아라는 아니어도 학교에 빠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배웠다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연봉 높은 직장을 구하면 그럼 다 끝이야? 그 이후에는 직장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것은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유일한 길은 결국 스스로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 위기 해결의 열쇠 이 부분을 보면요.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농경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던 이 시대에는요, 이 농부는 왕이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땅을 이용해서 그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지불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요, 사업가예요, 여러분. 사업가죠. 하지만 우리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니까 피고용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년퇴직이라는 개념도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1889년에 프로이센의 지도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때 정년퇴직 처음에는 70세였다가 나중에 65세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정년퇴직이 만들어졌을까? 음, 그때까지 열심히 이 산업화 시대에 맞게끔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됐어요. 말 잘 듣고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 그래서 말 잘 듣고 조용히 일을 하면 정년퇴직을 하면 그 다음은 나라에서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건데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왜? 사람들이 65세까지 살지를 못해. 그 전에 이미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게 부담이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고용인에 대해서 조용히 말 잘 듣고 일 잘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장해 줄게. 이런 식의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의 시스템은 피고용인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뭐 말 잘 듣고 조용하게 일한다. 이거는 뭐 나쁜 거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단지 그렇게 산업화 시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받아져 왔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직장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요, 바로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사업 안 할 건데, 그거 사업 위험하잖아.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이야. 나는 그렇게 사업까지 할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유산화를 시작하셨나요? 음. 나는 안정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서 유산화를 시작했다. 그럼 차라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에
서류를 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실 사업을 하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삶에서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성공한 그런 사업의 성공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사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삶에서 진정한 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인 거 알겠어.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 이 사분면 진짜 지겹도록 봤죠, 여러분. 물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그 2권을 보시면은 이 현금 흐름 사분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이 네 개의 사분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E는 봉급생활자, S는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B는 사업자, I는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지겹게 많이 봤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안다고 되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나 저거 알아. 저 사보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까지 이 PPT를 정리하면서 다시 본 게 이제 다섯 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알았던 게 진짜 알았던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 표를 그릴 줄 알았던 거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아직 안 보셨거나 한 번밖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을 했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나 어느 정도 다니다가 회사 때려치면 내 사업할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나 사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 B 분면에 있는 사업가가 아니라 S 분면의 자영업자를 꿈꾸는 거라고 대부분 그 S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면에서 S 분면으로의 이동은 우리가 진정한 부를 만들 수 있는 비사분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체를 소유한 게 아니라 사업체가 나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그거를 다 이제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다 몰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 하나를 차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렇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가게를 비울 수 없어. 나 마음대로 어디 이동할 수 없어. 나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왜? 결국 사업체가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사분면을 보면은 S와의 차이점은요, 내가 사업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나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종업원 500명 이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기준이 아예 나와 있어요. 500명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이 비사분면에 진정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금 4분면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 이전에 어디에 계셨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기를 직업의 변화와 사분면의 이동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늘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높은 생활비 때문에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왜 월급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특정한 사분면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직업에 갇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직업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분면을 이동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어느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업은 위험한 거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어떤 건지 여쭤봤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진짜 내가 어떤 사분면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 이 부분을 보면요. 네 개의 사분면은 네 가지 비즈니스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네 가지 사고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래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분면에 대해서 그냥 돈이 뭐 E사분면에서 나오는 거, S사분면에서 나오는 형태, B사분면에서 나오는 형태, 이렇게만 그냥 이해를 했지, 이 사분면이 비즈니스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네 가지 사고방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원을 얻는 사분면이 정해지는 데에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자아, 즉 나의 강점, 약점, 혹은 주요 관심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사분면의 이동은 단순하지 않고요. 내 자신 혹은 사고방식을 함께 바꿔야 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왜 유산화를 시작한다고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한 달, 두 달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는 데 집중하지만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자신만만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 녹록치 않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게 왜일까? 저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나는 이 사분면이나 S 사분면을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나는 이제 비사분면을 추구할 거야. 내가 꿈꾸는 삶은 비사분면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분면의 이동은 단순하지 않다. 사고방식을 함께 바꿔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게, 내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네 가지의 사분면에 대해서 그 핵심 가치관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분면의 가치관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삶에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사업을 제안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한번 여러분들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 하자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먹고 쓰면 돼 이런 일이야 라고 들었을 때 말고 이건 비즈니스야.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빅 비즈니스야. 사업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이렇게 사업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사분면의 가치관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S사분면의 가치관은 독립을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룬 성과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 이 S사분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한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무리 속에서 가장 왜 우리가 저 사람 일 정말 잘해. 저 사람한테 맡기면 똑 부러져. 진짜 일 깨깔나게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대신 못 시키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해야 속 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S사분면의 가치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유사나 비즈니스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파트너에게 위임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와 함께 협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이 편하고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는 게 뭔가 저들이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S사분면의 가치관이 높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특징이에요. 내가 어떤 사분면의 가치관을 높이 갖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내 사업할 거야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사분면에서 B사분면이 아니라 이사분면에서 S사분면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비사분면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전문성이나 관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사실 이 리더십 다 부족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일 처음에 할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저한테 일 좀 시켜주세요. 차라리 저한테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할 일이야 하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뭔가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하고 뭔가를 요구하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알아서 내 계획을 짜고 내 목표를 세우고 내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의 팀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내가 이끌면서 함께 가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유산화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E와 S사분면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 이 리더십 부분에서 부족해서 B사분면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S사분면의 가치관을 B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리더십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왜 그 사분면의 변화는 직업의 이동이 아니라 완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리더로서 앞장서고 내가 내 것을 계획하고 남의 계획을 도와주고 하는 거를 어, 내가 괜히 나서서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우리 스폰서님이 시키는 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리더십 기술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야지 내 사고방식을 비사분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리더십 부분으로 어떻게 내가 나의 리더십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씩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비사분면의 가치관은요, 부의 구축을 중요시합니다. 이 비사분면의 가치관은 아까 S사분면처럼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해. 내가 정말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너무 뿌듯해. 누구를 시키는 건 불안하고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훌륭한 팀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대요. 한번 그럼 다시 또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와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혼자 조용히 그냥 어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들을 하나둘씩 깨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비사분면의 가치관은 그렇게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분면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타입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요.
B타입은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 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S사분면은 일을 멈추면 수입 발생이 멈추고요. B사분면은 자신의 사업체를 떠나 있어도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당연히 이 B사분면처럼 자신의 사업체를 떠나 있어도 수입이 발생되는 걸 꿈꿔서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을 모아서 팀을 만든다라고 머릿속에 딱 저장해 두시고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사분면의 가치관은요,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이 몇백억씩 계시는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 아이사분면으로 가기 이전에 B사분면을 통해서, 재정을 발생시키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부의 구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유를 꿈꿉시다. 아시겠죠? 여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한다거나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저녁에 치킨집을 한번 운영하려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사분면으로의 이동.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사분면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가의 사고방식. 사업가의 자질은 타고나는가, 개발할 수 있는가? 사업가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의 자질은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 사업가는 아무나 할 수 없어. 저런 자질은 다 갖고 태어나는 거야. 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요. 많은 그런 경영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연을 가면 꼭 마치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물어보고는 한다고 해요.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저 시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자질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시도할 수 있는 용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화면 그 사진에서 왜 돈 막 떨어지는 사진에서 여쭤봤었죠. 절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죠. 왜? 통장에 찍힌 숫자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래요. 음, 사고방식 계속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로또 1등 당첨돼도 금방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다시 가난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돈은 많아졌지만 사고방식을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는 인간이 가진 사고 능력의 결과물, 반드시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 30분이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30분이 되면 끊을까? 준비한 것을 다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사업가의 사고방식. 자, 오늘 나눴던 얘기를 그냥 복습을 하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사분면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나 비즈니스를 어렵게 바라본 이유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그저 뭐라지? 이 논리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겉면에서만 이 사분면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이제부터 비사분면을 꿈꿀 거야 라고 하고 E와 S 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가진 채로 이 사업을 바라봤고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 저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진정한 부를 꿈꾸는 삶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내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분면을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 현금 흐름 사분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그냥 글자로만 이해한 거 말고 그 각각의 사분면의 특징, E는 안정, S는 독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그쪽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어떤 유산화에서의 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져 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거를 바꿔야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 책 읽는 거 지루하신 분들 그냥 제가 다 요약해 놨잖아요. 저는요, 눈 빠지게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글자에다 써야 되는지를 진짜 100번, 1000번 고민하고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 본다고 생각하시고, 꼭 들어오셔서 매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시간이 이제 짧은 관계로 공지사항은요, 아주 짧게 할게요. 여러분, 내일까지 6캠프 티켓팅 1차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갈 수는 있으나 금액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티켓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이거 화면 보고 계시면서 꼭 티켓팅 하시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진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찍어야겠죠? 제가 찍을게요. 우리 딸이 밥 못 먹냐고 옆에서 계속 말 시켜요. 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쁜 차, 우리 책 들고 계신 분, 책 있으신 분들은 책 들고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필수품은 아니었으니까 없으신 분들 그냥 찍어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오랜만에 찍는 거라. 어, 왜 이게 찍히지? 기다려봐요. 나 여기 했는데? 세워줄게요. 네. 하나. 그래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